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복귀의 김재현입니다. 자, 지금 이제 4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여기 승인권자까지 얘기했죠? 승인권자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럼 지금은 수립 예외입니다. 자, 특광특특시 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립 예외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계획에서 나올 거는 사실 이게 다예요. 절차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또 수립권자 예외가 뭐 도지사가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국장이 수립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만 예외로 도지사와 국장이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은 특광특특시 군만 수립을 하기 때문에 수립권자, 승인권자도 별로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게 이 예외가 그래서 잘 나옵니다. 자, 수립 예외예요. 수립 안짜도 좋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한데요.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자, 광역시와도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이에요. 자, 이 세 개가 모두 해당돼야 돼요. 모두 해당돼야 돼요. 얘거나 얘가 아니라 이 세 개 모두가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에 접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이라면 어떤 데죠? 이게 시골이죠, 시골. 10년 전에 갔을 때와 지금 갔을 때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런 지방 소도시, 굉장히 조그만 지역, 그런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별로 없으니까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굳이 수립하지 않아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에서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야 되는 그 해당 지역에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야 될 지역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따로 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2번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1번은 잘 나옵니다. 문제 내기가 좋죠. 네, 그래서 잘 나와요.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계획을 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에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짜려고 하니까 그 지침이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요, 계획 설명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계획 설명서에 시군, 해당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난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 기본계획을 짜지 않는다면 관리계획 짤 때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하는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절차입니다.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광역도시계획만큼이나 단순해요. 똑같아요, 거의. 자,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요. 그 다음에 수립 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 수립 절차였죠. 그 다음 승인 절차에서는 승인권자가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해서 보내고 나면 그것을 시군이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하겠죠. 이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기초조사예요. 기초조사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이나 주택, 교통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걸 더해요.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더합니다. 그 두 개를 더해줘요. 토지 적성 평가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요. 그래서 1등급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산림이 울창하거나 뭐 동물, 짐승들이 아주 보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살아요. 뭐 그렇다 그러면은 1등급으로 되는 거고요. 5등급은 황무지죠, 황무지. 뭐 당장 이게 뭐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불모지이기 때문에 뭐 개발을 좀 해서 토지 이용 효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내 땅이 1등급이다 그러면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야 될까요? 개발이 안 되죠. 자연 보호 지역이나 뭐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아니면 농림 지역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5등급 같으면 개발이 잘 되겠죠. 이런 겁니다. 등급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토지 적성 평가가 그렇다, 이거고, 재해 취약성 분석은 예전에 없었던 건데
서울 강남에 우면산이라고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앞에 한 10차선, 12차선 정도 도로가 있는데 여기 또 아파트가 막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산이 산사태가 일어나갖고 이 12차선 넘어와서 이 아파트 2층까지 흙이 들어찼는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 도시 지역에도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는데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자,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다면 굳이 뭐 또 하냐. 그래서 5년 이내에 했다면 하지 않아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를 지정해요. 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또 개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개발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개발 계획에서 이러한 기초조사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기본 계획을 단순하게 변경하는 거라면 하지 않아도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생략 사유 정도만 체크를 하십니다. 절차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깊이 아시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갈 건데 책 잠시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4번 어디까지 봤죠?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까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수립 절차가 나오죠. 수립 절차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의견 청취에 공청회 개최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한번 이거는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 타당하다는 의견 들었으니까 그게 타당하면 반영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 주민과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쭉 넘어가셔서 승인 절차 한번 볼까요? 제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보고 있네요. 네.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지금 승인 절차. 광역도시계획 내용도 줄쳐진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챕터 3 도시군 기본계획 쭉 보시면 2번 수립권자와 수립 대상 지역 등 나오죠. 그리고 1번이 수립권자와 수립 제외 대상 지역 나오죠. 그리고 박스 안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에 접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24회, 20회 그리고 간평사에서는 24회, 27회, 30일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인접지 포함한다는 거. 자, 인접지는 광역도시계획은 당연히 둘 이상에 대한 계획이니까 무조건 포함하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인접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간평사 시험에는 감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기본은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이 뭐냐? 그게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어떻죠? 용계, 기도, 지2비였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전부 다 앞에 광역자 붙어 있는데 경관계획만 광역자가 없었죠. 그럼 그 나머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나왔네요. 자, 이 수립기준 기준 그러면 뭐라고 했죠? 국장이죠. 수립, 작성, 지정 이거 기준은 국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4번 보시면 큰 4번 확정 및 승인 절차 나오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죠. 왜? 자기 지역의 계획인데 자기가 가장 대빵이야. 그럼 자기가 그냥 내가 잘했네 그럼 확정하면 되는 거고 시군은 자기 위에 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되고 5번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예요. 그거는 제가 광역도시계획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 관리계획 있고, 재수립은 다 없다고 그랬죠. 재수립은 다 없고 재검토 기간은 우측에 하단 2개만 있다고 그랬죠. 몇 년? 5년. 5년.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해야 되고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되고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5년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로 그려놨습니다. 재검토 규정, 와, 엄청나죠? 자, 간평에는 간평사에서는 19회, 23회, 24회, 29회, 31회 끝도 없이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어도 금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2번 상위계획 내용의 반영. 제가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기본이 되고 지침이 되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읽어보시면 특강, 특특, 시,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우선하는 거죠. 상위계획 내용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맞죠? 반영해야죠. 부합하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짰어요.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짠 거예요. 짰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구체화하고 또 실체화하는 거죠. 실체화. 네. 좀 교통을 발달시켜야겠다라고 기본계획을 짰다면 거기에 어디에다가 도로를 어떻게 낼 건지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강 특특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구체적 집행 단계의 계획으로 구속적 계획이고 행정 정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자기 토지에 비로소 도로가 생기고요. 자기 지역이 개발이 되거나 자기 지역이 관리 지역이었는데 주거 지역으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거나 이런 자기 재산에 뭔가 큰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 재산이 정당하게 자기가 수용받고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행정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상지역은 계획의 단위인 특광, 특특, 시, 군에 대해서 짜는 계획이에요. 짜는 계획이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인접지. 인접지는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포함 가능하다. 자, 포함했다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포함한 거예요. 여기는 시고 여기는 군이에요. 그럼 여기 지역에 있는 읍면장이랑 노는 게 아니라 이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공동 입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는 이게 구체적 계획이죠. 실체적 계획이에요. 거기다 도로를 직접 만드는 그런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거기다 도로를 만듭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한 명을 정해서 그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한 명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 국장, 회장이 지정하고 고시 또는 자기가 직접 합니다. 지정해서 고시하거나 이게 잘못 썼네요. 지정해서 네가 해라. 지정해서 고시하거나 아니면 답답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또는 답답하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도지사, 국장, 회장이라고 되는데 왜 그러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권자가 달라져서 도지사, 국장, 회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장은 뭐냐면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용도구역 중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그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계획 입안은 누가 하냐면 거기에 시군이 하겠죠. 시군이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회장이라고 쓴 겁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 뒤에 가서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반권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반권자는 해당 지역에 대빵이 하겠죠? 누가 하겠어요? 특광특특 시군이 하겠죠. 특광특특 시군이 하고, 예외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예외 사유가 뭐냐면, 국장은, 자, 국가계획이에요. 국가 그러면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면 국장이 나선다 그랬죠? 뭐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어요. 국장이 나서면.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쳤어요. 뭐 이렇게 걸쳐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나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국장이 조정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니네들이 짠 계획이 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에 좀 어긋나니까 요거를 좀 조정하세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정 요구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국장이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도지사인 경우에는 둘 이상 시군에 걸려 있을 때, 시군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 그때는 그 상위 직근 상급자인 도지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예외 이반권자예요. 그러면 이 둘은 만약에 국장이 하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하거나, 자, 그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등에게 의견을 들어야겠죠. 의견을 듣고 직접 또는 요청에 의해서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이 사유에 의해서도 국장, 도지사가 나서기도 하지만, 의견 들어서 직접 짜거나 아니면 요청, 그 시장 군수가 요청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해서 국장과 도지사가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에 의해서 국장과 도지사가 위반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주민 위반 제한 전까지 했고요. 위반권자가 누구냐 살펴봤죠.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챕터 4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가시면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 나오죠. 원칙적 위반권자 특광 특특시 군이죠. 해당 관할구역에 대한 계획이니까 특광 특특시 군이 위반권자예요. 그리고 2번이 위반 인접지 포함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3번이 위반권자 예외입니다. 예외 도지사 있고 국장 있었죠. 거기 사유가 있었죠. 국장은 국가 계획이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거나 조정 요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거나, 그 도지사인 경우는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의견 들어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겁니다. 쭉 넘어가시면 큰 2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나오죠. 위반 나오는데, 여기에서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국토계획 체계 설명드릴 때 그 원리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예. 그리고 자, 2번 주민 위반의 제한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민 위반 제한이에요. 자, 주민 위반 제한은 왜 하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행정관서의 장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 계획은 계획대로 세운 거고, 거기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계획을 니네들 마음대로 짜면 좀 불합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내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공청회나 공람회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도로도 좀 놓고 여기에는 학교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주민의 위반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주민 위반 제도의 그 원래 본 취지는,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 지역들 간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한해 주길 원하는데, 대부분 어디서 이렇게 사용되냐면 건설사들이 이용해요. 건설사들이 개인이 진짜 자기 지역에 큰 관심이 있지 않은 도로 어떻게 놨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겠죠. 그래서 건설사
분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노후된 지역의 주민들, 어쩌냐면 노후된 지역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해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여기 이 지역을 집이 되게 오래됐는데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건설사를 한다면 여기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지구 단위 계획을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면 그러면 그 안에는 뭐 학교는 어떻게 하고 아파트는 어떻게 짓고 도로는 어떻게 내겠다 이런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도로 놓고 학교 놓고 하는 거는 네가 비용을 좀 일부를 대거나 전부는 네가 그 대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민 입안 제도입니다. 이제 도시 군 관리 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용계, 기도, 지입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을 다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제한할 수 있어요. 뭘 제한할 수 있냐면 여기 기지산지예요. 자, 기지산지가 뭐냐면 처음께 기반시설이에요. 뭐 도로나 학교 뭐 그런 거겠죠. 네, 기반시설. 그리고 지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아서 정확히 와닿지는 않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에요. 뭐 도로는 어떻게 놓고 여기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고 여기 관공서는 어떻게 들어가고 공동이용시설은 어떻게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은 모양이 이래야 되고 색깔은 또 이래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정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이것도 결정할 수 있고요. 제한할 수 있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우리 용도지구 배우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용도지구 중에 하나예요. 이거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이거는 자기 지역에 자기 토지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용도지구가 너무 많아요. 용도지구를 배워야 좀 이해가 될 텐데 용도지구라는 게 뭐 이제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나 경관지구나 뭐 방화지구나 이런 것들이 막 켜켜이 막 겹쳐 있어요. 그럼 해당 지역은 이 행위 제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너무 복잡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싹 걷어내고 지구 단위 계획 하나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그 지역의 A부터 Z까지 아주 꼼꼼한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용도지구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지구를 지구 단위로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용도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까지 다 학습하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돌면은 그때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지역에 제한을 하는데 자기가 내가 토지 좀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여기는 학교 짓고 이렇게 도로는 이렇게 짓고 관공서는 이렇게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좀 바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기반시설은 동의를 해당 지역에 5분의 4까지 받아야 됩니다. 5분의 4까지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동의 요건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기반시설에 있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계획을 짜가지고 제출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45일 이내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됐다 안 됐다. 그러면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계획이 좋아.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제안자가 부담시킬 수 있어요. 제안자에게 네가 짠 계획 되게 좋은데 그 계획대로 하게끔 해줄 테니까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켜놨더니 아이패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안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 입안 제안할 때는 자, 지구단위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또 이거 뭐 기반 시설 하기로 했다면 계획도서와 계획서면서 가져가야 돼요. 입안 제한할 때는 이 두 서류를 가져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다고 과일 바구니 들고 가는 건 안 되죠. 요즘은 더 위험하죠. 왼손에는 계획도서, 오른손에는 계획 설명서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도 잘 나오니까 이거는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안 특례예요. 입안 특례.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는데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을 빨리 지정해야 돼요. 빨리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뭐 투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든 뭐가 됐건 간에 빨리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을 짜거나 기본계획 짤 때 관리계획도 동시에 짤 수 있다. 그래서 동시입안이라고 해요. 동시입안. 이런 용어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같이 짠다 해서 동시입안. 이게 입안 특례입니다. 자, 그 다음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 자, 계획은 누가 짜죠? 특광, 특특시, 군이 짜고요. 거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죠? 도지사가, 시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하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나요? 그건 기본계획에서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그리고 대장이에요. 그래서 시도 대장입니다. 자, 특광, 특특시, 군이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특광, 특특은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해요. 본인이 결정하는데 시군은 도지사가 결정도 하지만 대도시시장 있죠. 도 밑에 있는 대도시시장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시라고 그랬죠. 이 대도시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지 않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지역에 여기 도로는 이렇게 깔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50만 이상이니까 그 어느 정도 자치권은 좀 줘야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 정도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시장도 결정권자다. 시도 대장이 결정권자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잘 나오죠. 시험은 항상 예외에서 나옵니다. 예외가 잘 나와요. 예. 자, 용도구역 있어요. 용계 기도시 중에서 용도구역 있죠. 용도구역은 뭐가 있나요? 제가 여기는 그냥 여기 있는 거 보면서 쓰겠습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어요. 근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결정권자는 시도대장이에요. 그래서 빠진 거고요.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하냐면 국장이 결정합니다. 어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에 도 밑에 있는 시군이라면 시군이 개발 계획을 짜가지고 개발 계획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을 짜가지고 국장에게 결정을 받는 거예요. 자, 시가와 조정 구역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가와 조정 구역은 시장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빠졌죠. 시장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관련된 거라면 국장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수산자원 나왔으니까 누가 결정한다? 회장이 결정해요. 회장이. 그래서 시장 군수가 계획을 짰다면 아니면 시도지사가 계획을 짰다면 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해 주냐? 이거는 시장 군수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건 지구라는 건 특정한 조그만 지역을 얘기해요. 도 밑에 있는 시예요. 시나 또는 군이에요. 거기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일부 지역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위에다가 결정 받을 필요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국장이 입안했어요. 국장이 입안하는 거 뭐 있었죠? 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거나 시도가 걸쳐 있거나 아니면 조정 요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거나 이런 국장이 한다 그랬죠. 아니면 본인이 의견 들어서 직접 짜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국장이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결정받아요? 이 국장이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볼게요. 자, 도 밑에 있는 군이에요. 도 밑에 있는 군. 예를 들어서 뭐 군이에요. 어느 군인데 여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로 지정하기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짰어요. 짰으면 누구한테 결정받는다고 그랬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결정을 받죠. 그래서 군수가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결정을 받아요. 그러면 군수 위에는 누가 있죠? 도지사가 있잖아요. 도지사는 자기 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거 몰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군수는 도지사 거쳐서 회장에게 결정받는 거예요. 자기 상급자 빼놓고 중앙행정부 장관과 꿍짝꿍짝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걸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수립해서 국장이나 회장 결정받는 경우 도지사 거쳐라. 이게 그 얘기예요. 자, 다음은 절차인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절차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